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친절한 연결액의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김범석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강의를 왜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함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되기도 했는데요. 친절한 연결회계라는 책을 하나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연결회계에 대해서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컨설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연결회계를 입문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많은 좋은 전문 서적들이 있지만 이 서적들을 통해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회계에 대해서 입문자나 아니면 초보자 분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연결회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조언도 주시고 장점과 단점을 좀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책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이 책과 더불어서 동영상 강좌가 있으면 조금 더 연결에게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걸 그대로 제가 연결회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책에 대한,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은 연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다 알기보다는 연결회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조금은 낯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초 관점에서 진행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크게 보면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의 개념이라고 해서 가장 연결액에서 저희가 입문할 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때 개념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연결액의 시작은 당연히 모든 회사가 연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결액을 언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그래서 판단하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액에도 많은 이론들이 발전해 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연결액의 이론과 기본적인 작성에 대한 대원칙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파트 4와 파트 5를 통해서 실제 연결회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테마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4는 특히 연결회계를 하려면 개별 재무제표에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이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파트 5에 되면 직접적으로 연결 결산 단계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고 정보가 작성돼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서 종합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종합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가면서 연결 회계를 실제 작성하는 것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번 강의는 이렇게 구성을 되었고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연결회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쪽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결회계를 좀 많이 강의하고 실제 연결회계 결산에 대한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연결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분들이 연결회계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여태까지 이해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연결회계에 손이 가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연결회계는 고급회계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당연히 연결회계는 회계에 보면 고급회계 영역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를 보시면 회계 기초, 그 다음에 회계 원리죠.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로 나눠져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험생들은 수업을 배우고 있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회계 기초를 알고 있으면 고급 회계로 바로 넘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회계가 중급 회계와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라는 별도의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결회계는 그 부분을 충분히 회계 기초만 이해하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회계라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으세요. 단지 좀 낯선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접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회계 기초, 그러니까 회계 원리와 중국 회계까지는 일반적으로 개별 결산에서 자주 다루는 항목인데 반에 비해서 연결회계는 특별히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히 한정된 경우만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급 회계에 대한 특히나 연결액에 대해서 자주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조금은 편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연결액의 담당자를 보면 하나같이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조금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연결회계를 하시는 분들의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처음에 회사를 입사해서 연결회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회계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입사해서 연결회계를 담당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연결회계를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저희가 연결회계를 정식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런데 실제 답답한 마음에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뭔가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면 아쉽게도 연결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말 쉽게 설명하는 강좌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결액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결액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저는 회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개념보다는 연결회계의 기초에 좀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최소한 연결회계가 어떤 개념이다,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집의 내부 거래 미실현이익, 듣기만 해도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평소에 개별 결산을 할 때 집의 내부 거래 미션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연결액에는 어느 정도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약간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연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거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연결액에 이해하는 데는 정말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익숙해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지 않다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 연결액의 담당자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요즘에 보면 연결액에 대한 개념들은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보시면 증권 사이트에서 주식도 하실 텐데요. 주식할 때 재무제표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 재무제표를 뭘로 선택할지조차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때 바로 나오는 게 연결 재무제표를 선택할지 별도 재무제표를 선택할지. 그런데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는 어떤 의미냐? 개별 재무제표는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되신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가끔 컨설팅을 가는데 영업 담당 임원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가 매출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출에 대해서 우리의 연결 매출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세히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연결 담당자만 이해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임원분들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의 진정한 매출은 연결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매출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시고 근예로 삼바 사태를 보시면 그때도 신문지상의 연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연결에게는 앞으로는 더욱더 퍼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에게 담당자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점차 연결에게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얘기가 있는 게 나는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데 연결회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그런데 이거 조금 안타깝지만 연결회계는 조금은 회계 기본에 대한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강의는
그래도 연결회계에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아시면 연결회계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강의에. 그래서 이왕이면 회계 기초는 조금 이해하신 분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트 1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